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가 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걷기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전문 강사 김응석입니다. 자, 비만의 정의 다들 뭐 잘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해서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많으면 찌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운동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에 대해서 먹는 걸 통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지방량은 우리 몸에 그냥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지방량은 적고 체지방량이 상당히 이 비만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이 체지방이 많은 상태가 되면은 비만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에 와 닿으십니까? 일단은 이 우리 몸에 근골격계는 뭐예요? 근육하고 뼈에 대한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몸에 셀룰라이드, 지방이죠. 쉽게 말해 셀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방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살을 뺀다고 하게 되면요, 대부분 근육하고 지방량이 같이 빠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을 뺀다는 얘기가 더 확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비만인지 비만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 손가락으로 본인의 옆구리를 살짝 한번 잡아보시죠. 위아래로. 뭔가 조금 씹히는 게 있나요? 내가 옆구리를 잡았을 때 1인치가 넘으면 내가 약간 좀 비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비만이게 되면 아까 폐, 지방, 근육, 내장지방, 무릎관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숨쉬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둔해져요. 그리고 쉽게 피곤해져요. 별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 같은 경우 움직임 자체가 본인이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근육량도 많이 키워야 돼요. 제가 체지방을 쉽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지방을 빼려면은 땀이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에서 제일 먼저 날까요? 이마에서 땀이 나요. 문제는 이마에서 땀이 난다는 거는 체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뭐요? 거의 탄수화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강도도 세게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마에서 땀 나다가 시간이 15분 최소 지나가고 30분 지나게 되고 하게 되면 등에 땀이 쭈루루. 체지방을 태우려면요, 등줄기에서 땀이 나면은 그때 뭐요? 주 에너지가 지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 났다가 운동 다 했다가 하면 운동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주 에너지 탄수화물 좀 태운 거고 체지방을 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인터벌 트레이닝식으로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도를 강하게 약강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강도를 주면서 하는 운동을 최소한 30분 이상씩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쭉 빠져요. 그래서 이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등줄기에서 땀이 나는 걸 명심하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꼭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워밍업. 워밍업을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요, 준비 운동이에요. 쿨다운은 뭐요? 맞습니다. 마무리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을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운동의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동적 스트레칭 같은 동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예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준비 운동을 하고 가만히 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사지를 턴다든지 사지를 뻗는다든지 몸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운동,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작은 최대한 작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동작을 취하면서 근육이 약간 어떻게 돼? 약간 짜주는 느낌. 짜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 근육에서 뭔가 자극이 찌리리 오는 느낌. 우리가 빨래 짜두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쫙 돌려주시죠. 우리 근육도 이런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약간 동적 스트레칭 시작 전에 하고 동작을 최대한 좀 크게 하면서 가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우리 근육이나 우리 근골격계에 뭔가 짜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마무리 운동은 뭐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좋습니다. 쿨다운요. 예열이 받고 본 운동을 하고 나서 열받은 상황에서는 이런 동적인 스트레칭보다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정적인 스트레칭. 혼자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 세요. 정적인. 오른쪽에 쓰면 왼쪽 짜고 똑같이 동작은 크고 맨 마지막에 짜주는 느낌. 항상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 가이드라인이라 갖고 우리가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 방법. 트레이닝 원리는 가장 운동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과부하의 원리.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몸의 자극을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돼요? 제가 평상시에 만약에 30분에 3km를 걷는다고 하면은 운동 과부하를 강도를 조금 더 세게 멀리 걷는 거예요. 강도를 더. 만약에 아령을 5개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강도를 5개가 5kg가 아니라 7kg로 부하를 좀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랬어요? 여기요? 개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는 뭐 남녀노소 성별도 틀리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체력 나이도 틀리겠죠. 건강 나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개별화해 갖고 차이를 둬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점진성의 원리. 체중 같은 경우도 층계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층계참이요. 층계참 현상이 뭐냐면은 계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갔다가 평평했다. 내려갔다가 평평했다. 똑같아요. 우리 몸도. 순간적으로 이게 쭉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버티다가 내려가고 버티다가 내려가고 점진적으로 해서 운동을 조금씩 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빈도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10걸음을 걸었으면 내일은 11걸음을 걷는다. 한 달에 뭐 이렇게 1km를 걸었으면은 다음 달에는 1.1km, 100m를 걷겠다 해서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뭐요? 반복성의 원리가 있어요. 반복성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정성이에요.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뭐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세트로 할지 아니면은 횟수를 할지 내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특이성의 원리. 이 특이성의 원리는 각 개인차가 또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허리 강화 운동을 해야죠. 나는 무릎에 안 좋으면 뭐요? 무릎 강화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로 통증이라든지 약한 부분에 거기에 맞는 운동을 강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가 걷기다 보니까 걷는 복장부터 신발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다 거기에 맞는 복장하고 신발을 다 신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는 무슨 신발을 신을까요? 축구 하겠죠. 농구 선수는요? 농구화, 그렇죠? 배구 선수는 배구화. 우리가 걷는 건 뭐예요? 걷는 신발? 워킹화예요. 옛날 때 운동화 하나로 산에도 가고 볼도 차고 다 했지만은 거기에 맞는 기능성 옷이나 신발이 있어요. 그래야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걷기는 속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좀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걸을 때 이렇게 팔자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강의할 때 이렇게 팔자로 걷는 사람들은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갖고 이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아, 이러면 팔자가 꼬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팔자로 걸으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분들은 무릎 스치면서 모델 워킹으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모델 워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봇대에도 일직선으로 서 있을지 우리의 인체 구조상 일직선으로 있는 게 가장 부담이 덜 가고 우리 몸에 부하도 덜 가게 돼요. 사선을 꺾게 되면 어느 부위에 마지막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는 일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11자로 걸으라는 얘기 명심하세요. 11자로 걷는데도 양 발 사이에 뭐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 벌어지면 안 되고 뒤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신발이 보여야지 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걷게 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11자로 걷는다. 걷는 속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당 한 100m 이상을 걸으면요. 그건 우리가 배웠던 이제 파워워킹이라고 해요. 무지 운동 강도가 센 거죠. 분당 100m로 걸으면은 1시간이 60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당 6km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걸으시려면은 분당 한 60m 이상. 분당 60km 이상이면은 1시간이면 한 3.6km 이상 걸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시간당 한 4km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 저는 걷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횡단보도라든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게 되면은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제자리 걷는 습관을 많이 거리세요. 잘 걷는 사람일수록 근육이 더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그다음에 체중을 빼고 우리의 신진대사율을 높이려면 최대한 어떻게 걸어라? 빨리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걷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뭘 밀면서 걸으라고요? 가슴으로 밀면서 걸으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발 뒤꿈치부터. 자, 이렇게 걷는 운동 방법과 더해서 이제 체중 조절에 대한 또 전략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적겠어요? 의학적으로, 운동학적으로 안전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의학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급작스럽게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서울시에서 서울 건강 체중이라고 해갖고 333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333. 급작스럽게 빼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오케이, 3kg 빼고 몇 개월 유지해요? 맞습니다. 3개월 유지돼야지 요요현상이 없어진대요. 3개월 동안 3kg 빼고 3개월 유지한다. 또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걸 잘 태우기 위해서는 뭐요? 근육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333을 변형을 해갖고 30%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 3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뭐요? 3은 맞습니다. 30분 이상 적어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은 3. 뭐 암만 먹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제 먹는 양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0칼로리 이상을 꼭 흡수를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실천 가능한 방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몸에 무리도 안 가고. 30분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것만 순수하게 30분이고 나와가지고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하면 뭐요? 1시간 잡고는 운동을 하셔야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사회적인 요구와 심리적 면을 수용할 것 그리고 행동 수정 좋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시간하고 인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올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한번 식스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여성분들 같은 수영장에서 한번 이런 옷도 입어볼 거야. 이런 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제 주위 사람들도 편해. 근데 내가 아프면은 내 주위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해. 근데 남들한테 피해도 안 가면서 각자 나한테 맞는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꼭 걷기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본인에 맞고 내 취미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괜찮은 체중 조절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듣고 뭔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제 자신을 믿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걷기가 답입니다.